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2.91%로 종가가 마감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매매를 할 종목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눌림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은 GH 신소재도 있었고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죠. 저도 이제 본 계좌에서는 물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식이 꽤나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단타를 좀 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서 한 지금 1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소액을 가지고 저도 단타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 이제 제가 관점을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제 아직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이 블로그에 보시면 이 10분 만에 3% 수익 내는 이 3분봉 단타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분봉에서 뭐 4등분선 그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고요. 오늘 총 매수를 한 게 이제 한국석유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한국석유 이제 이 4등분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가운데 구간에서 매수한 뒤에 이제 올라갈 때 정리를 했었고요. 이 매매에 대한 관점은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좀 강하게 느껴져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아침부터 시세를 주길래 얘도 떨어질 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하다 판단을 해가지고 2차 매수 구간에 매도를 했다. 매수를 한 뒤에 올라갈 때 정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이제 매수를 좀 했었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점도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이제 오늘 2개 정도, 3개가 갔는데 그 중에서 미래생명자원도 이 사료 테마를 얻어가지고 상한가를 도달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한번 눌림에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방법으로 했던 게 DY도 전에 상한가를 쭉 달았다가 동시효과에 깨질 때 매수를 한번 했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거 한 100만 원이라서 거의 몇 주 안 샀습니다. 연습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퍼스텍도 여기 매수했다가 올라갈 때 정리를 했던 거, 이거는 30분봉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정리를 좀 하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리다 보면은 그냥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쓴 내용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요즘 생각하는 차트보다 중요한 게 이런 금일, 그러니까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 왜 상승을 했고 그런 재료에 대해서 상승한 이유랑 조금 뭐 상한가를 갖다 해서 좋은 재료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미래생명자원이라고 하면 식량 사료주가 그냥 이쪽에서 테마에 수급이 몰려가지고 상승을 했구나. 근데 그 뒤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식량 관련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전에 천연가스 석유값이 먼저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재료를 좀 파악을 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인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종목을 하나, 관심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이런 관점으로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도 좋지만 차트만으로 안 되는 것들, 이런 재료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오늘 또 일동제약이 또 강하긴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재료로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임상, 2상, 3상 환자 투약 관련을 했다. 그러니까 투약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뭐 괜찮은 소식이다라고 뉴스가 나온 거라서 이게 강한 재료라고 판단은 안 되지만,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터질 때 막 3천억, 5천억 터지고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에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건 한국 BNC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 BNC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한국 BNC에서도 이렇게 이런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파란 구간에 다시 올라와 주는 이런 상황들 있죠. 물론 이 상황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둘 다 종목에 대한 끼는 있습니다. 끼라는 게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한국석유를 매매를 했는데, 국제 유가가 계속 7년 내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에 요즘 계속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쉬웠던 게 금요일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한번 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소액으로 연습을 하면서 봤던 게 이게 금요일날 작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손오공을 일단 매수를 좀 했었고요. 뭐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 제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한국석유를 금요일날 이제 보면서 한국석유랑 중앙에너비스 둘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고 이제 30분봉인데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자체에서 이렇게 양봉 두 개, 그러니까 양봉이 이렇게 도지봉이 나오면서 5일선 위에서 버티더라고요. 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때 일단은 주가가 크게 상승을 앞에서 한번 했다가 여기 상한가를 만들었죠. 18일날 상한가 만들고 이제 갭 띄운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8일날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한국석유가 대장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인 19일날에는 중앙에너비스가 이제 2등, 그러니까 대장의 모습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이게 단일가, 그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음봉으로서
이렇게 음봉으로 힘이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은 테마 중에서 한국석유 원래 대장이었던 그런 종목이 이 5일선을 타면서 이틀 동안에 이런 양봉을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게 한 이런 구간에서 한 14,000원에 내가 사야겠다. 뭐 비중을 좀 줄여서 사겠죠. 한 20% 정도 사려고 했는데 사야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금요일날 바빠서 못 샀습니다. 근데 그러고 오늘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일단 아침에 주말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 철수하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 차트만 가지고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이제 재료를 바탕으로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매매하기가 쉬워지고, 차트를 알게 되면은 차트와 이 재료를 같이 혼합해서 알게 되면은 참 매매가 쉬워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좀 강했던 종목이라서 이제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점으로서 이렌시스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리더스 얘도 지금 한번 이제 매수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제가 소액으로 매수를 한 거라서 뭐 이렇게 밝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400원 이 구간에서 좀 샀고 한 20% 정도 샀고요. 여기 떨어지면 한 30% 더 살 생각입니다. 이거를 이제 살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유는, 일단 뭐 차트를 봤을 때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터지면서 상한가도 갔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럼 얘에 대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이 이거를 특징주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특징주를 치면은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제 바이오 리더스 자사 코로나 치료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델타 변이 효능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라는 이런 재료, 뭔가 좀 특별하긴 하죠. 신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 BLS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일하게 델타 변이에도 효능을 나타냈다라는 그런 재료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 이 같은 실험 결과가 이게 좋다라는 거죠. 일단 델타 변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바이오 리더스가 임상 비용, 시장성이 별로 안 좋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약품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하는데 좀 난색을 표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임상 절차나 비용을 식약처와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뉴스로 지금 이 종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회사가 약품을 만들기에는 내가 돈도 좀 들고 시간도 걸리고 할 것 같아서 좋은 건 아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이제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떨어질 때 이거는 내가 한번 지금 사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분할로 지금 매수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석유 같은 것도 1월 18일 날에 있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맨날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이렌시스도 이따가 잠깐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뭐 미래생명과학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단타 매매를 좀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매매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1차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 2차 매수 이렇게 걸어 놓은 다음에 이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손절가 오면은 그냥 손절할 생각으로 매매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올라가 가지고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에 강의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블로그에 있던 내용이지만 강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볼 건데요. 좀 너무 늦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손오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손오공의 재료는 손오공 1월 19일 날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분리자들을 역대 최고가인 82조 원에 이제 분리자들 인수한다라는 이슈였고요. 그래서 이때 관련주들이 막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성호전자, 앱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일단 손오공이 대장이었습니다. 재료가 진짜 저는 세다라고 생각을 했고, 82조 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숫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리자드랑 그럼 엮여있는 회사가 뭐가 있나라고 봤을 때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게 이 손오공이 분리자드 패키지 유통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뭔가 이게 좀 확실히 관련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손오공을 좋게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주는 앱코어였습니다. 앱코어 같은 경우는 얘는 메타버스 본격화 소식으로 상승을 했는 게이밍 기어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거 만드는 회사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딱 이게 뭐 분리자드랑 엮여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손오공이라는 업체를 1등 상한가를 먼저 갔던 그런 종목이었고, 그다음 재료가 82조 원이라는 이 재료가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손오공을 지금 매수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여기 3,000원에서 20% 매수를 좀 했고, 여기 지금 떨어질 때 오늘 좀 살까 말까 하다가 좀 더 떨어지면 사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예전이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떨어질 때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이 저점이 오면은 손절하고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료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좀 더 버티면서 이제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 첫 번째는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바이오 리더스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오 리더스도 여기서 좀 이렇게 한번 사보려고 하고,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이게 로봇이죠. 삼성봇.
재료를 봤을 때 삼성봇 미국, 캐나다 상표권 등록을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에 사용되는 감속 모터를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로 부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감속 모터 이렌시스가 감속 모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요. 80%는 저는 이제 크게 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삼성에서 또 M&A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M&A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얘도 이렇게 좀 잘하면은 그런 걸 엮여가지고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가 80%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이 로봇 청소기라는 게 또 계속 개발이 되면 됐지. 그러니까 로봇 삼성 보스로 뭐 이어지면서 더 발전이 되고 하면은 더 됐지, 축소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눌림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구간 일단 5일선이 깨진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확 한번 떨어져 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재료는 좋다. 그 다음에 영풍재지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1월 5일, 1월 6일 날에 매각 공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이게 매각을 할 거예요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다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그때 1월 6일 날에는 매각을 제대로 된 이 협의 사항 같은 건 안 나와서 공시를 안 해요. 대신에 한 달 이내에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2월 6일 날에, 지금 1월 24일인데 2월 6일 날에 재공시가,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얘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다시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모습이 좀 좋아 보여가지고, 혹시 이렇게 눌리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매각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목을 한 4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는데, 전이랑은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차트만 봤을 때보다 재료를 파악을 해서 재료와 같이 엮어서 같이 보는데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종목들 확인을 좀 하고, 단타 3분 봉조 단타도 매일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주소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렇게 올리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